안녕하세요. 흥덕고등학교 2학년 학생 여러분. 드디어 마지막 단원인 수열에 들어왔는데요. 앞에서 배운 로그함수와 지수함수, 그리고 삼각함수는 좀 어려운 단원이긴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수열에서는 정신을 바짝 차리고 열심히 한번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수열에서는 등차 수열과 등비 수열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수열들의 합을 구하는 방법, 그리고 마지막으로 수학적 귀납법에 대해서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업 준비를 위해서 교과서 112페이지를 펴주시고요. 20번 학습지, 자, 온라인 클래스에 탑재해 놓은 20번 학습지를 준비해 주세요. 자, 다음은 어떤 규칙에 따라 수를 나열한 것이다. 네모 안에 알맞은 수를 써 넣으시오. 우리가 초등학교 때 IQ 테스트나 할 때 요런 식의 이제 칸 채우기를 많이 봤었는데요. 자, 여러분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칸 뭐가 될까요? 네, 바로 7 그리고 11이 되겠죠. 자, 여러분 이건 어떻게 알았죠? 자, 앞에서 어떤 식으로 숫자가 변화하는지, 어떤 차이로 숫자가 커지는지 우리가 규칙성을 지금 찾은 거예요. 그렇죠? 아, 2씩 커지는 수구나, 또는 1부터의 홀수의 숫자구나 라는 걸 여러분이 알 수가 있었습니다. 자, 두 번째 문제는요. 자, 우리가 딱 보니까 같은 간격으로 움직이는 것 같진 않아요. 그쵸? 자, 숫자가 같은 간격으로 같은 크기만큼 커지는 것 같진 않지만 숫자를 봤을 때 어떻게 된다? 아, 4에서 8, 2배가 됐고 8에서 16, 2배가 됐구나.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유추해 볼 수가 있다? 아, 여기는 숫자가 2고요. 여기는 32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2번 문제를 보시면은요. 자, 다음 함수에 대해서 지금 우리 수열 배우는 거 아닌가? 갑자기 함수가 왜 나왔지? 라고 하실 수 있을 거예요. 선생님이 뒤에서 수열과 함수의 관계에 대해서도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함수에 대해서 F1, F2, F3, F4를 구하시오 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한번 천천히 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F1은 X값에 1을 대입한 거죠? 그쵸? 따라서 5. 그 다음에 F2는 F값에 2를 대입한 거죠. 그래서 2, 3은 6 더하기 2니까 8. 그 다음에 F3은 11이 되겠고요. 자, F4는 14가 되겠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여기서 살짝 보면은요. 5에서 8, 8에서 11, 11에서 14. 아, 3씩 플러스 되고 있다는 거 눈에 보이시나요? 그런데 X 앞에 붙은 숫자가 3이네요. 아, 3씩 커지는데 여기가 3이네. 어떤 연관성이 있을까? 뒤에서 다시 한번 설명해 드릴게요. 자, 여기 문제도 마찬가지죠? 자, 요거는 1, 3, 4를 천천히 대입해 보시면 됩니다. 1을 대입하면 5고요. F2는 2의 제곱은 4, 4 더하기 4니까 8이 되겠죠? F3은 3의 제곱은 9, 9 더하기 4니까 13. F4, 4의 제곱은 16, 16 더하기 4니까 20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준비학습 먼저 해봤고요. 본격적으로 수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을 이제 같이 한번 해볼 건데요. 2의 배수를 2부터 차례대로 나열하면 다음과 같다 해가지고 이제 숫자가 나왔습니다. 자, 이와 같이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뭐라고요?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열이라고 하고,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항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냐면, 우리가 사실 수열은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요. 그냥 숫자를 차례대로 나열한 게 수열이기 때문에 규칙이 있을 수도 있고, 규칙이 없을 수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중요한 건 뭐예요? 규칙이 없는 건 우리가 공부해 볼 필요가 없다. 즉, 우리는 규칙성이 있는 수열에 대해서 공부해 보겠다라는 게 이제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우리가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그 다음에 n번째 항은 n번째 항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다른 말로는 제1항, 제2항, 제3항, 제 n항이라고 부를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한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말하면 너무 복잡하죠?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쓴다? 기호로는 A1, 첫 번째 항이라는 뜻이고요. A2,
두 번째 항이란 뜻이고요. A3 세 번째 항이란 뜻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n번째 항을 얘기할 건데요. 우리가 n번째 항은 이제 뭐라고 할 거냐면 특정 숫자가 아니에요. 이 n에는 어떤 숫자든지 어떤 자연수든지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거를 일반항이라고 할 거예요. 그리고 자, 요거는 이제 우리가 어떻게 나타낼 거냐면 중괄호가 있는 경우에는 요것을 수열 전체를 의미하는구나. 수열 자체를 의미하는구나. 특정 항 몇 개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어떤 수열 전체를 의미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학습지를 같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0번 학습지 펼쳐 주시고요. 자, 수열과 일반항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되고 있는데요. 2, 4, 6, 8 이와 같이 라고 나왔네요. 마지막 네모는 뭘까요? 그렇죠. 딱 봐도 10이겠죠. 이와 같이 차례대로 나열된 수의 열을 수의 열을 수열이겠죠. 수열이라고 하고 수열을 이루고 있는 각 수를 그 수열에 뭐라고 그랬어요? 항이라고 합니다. 그 숫자 하나하나를 항이라고 하죠. 이때 각 항을 차례대로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으로 수열을 나타낼 때는 뭐다? 첫째 항, 둘째 항 한글로 쓰면 너무 번거롭다. 그래서 우리가 어떻게 합니다? 첫째 항은 A1, 둘째 항은 A2, 셋째 항은 A3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우리가 AN, 일반적으로 일반항이라고 하는 AN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 밑에 설명이 있네요. 이때 제 n항, 즉 AN을 그 수열의 일반항이라고 하고 일반항이 AN인 수열을 간단히 어떻게 나타낼 수 있다? 이렇게 나타낼 수 있다는 거죠. AN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이 n에는 어떤 자연수든지 다 들어갈 수 있습니다. 1이 들어가면 첫째 항, 10이 들어가면 10번째 항이라고 선생님이 얘기를 했어요. 그렇죠? 자, 교과서 113페이지로 오시면 자, 밑에 부분 한번 같이 볼게요. 선생님, 우리가 지금 수열을 배우고 있는데 갑자기 왜 함수 단원에서 봤던 함수 그림이 있을까요? 라고 질문하는 친구들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수열하고 함수의 관계를 한번 볼게요. 자, 함수라고 하는 것은 특별히 정해주지 않으면 우리가 뭐다? 실수에서 실수로 가는 우리가 어떤 식을 함수라고 한단 말이죠. 자, 우리가 예를 들어서 두 가지를 비교 한번 해볼게요. 함수식 fx가 3x 플러스 1이랑 그 다음에 수열, 그쵸? 수열. 자, 우리 수열 우리가 보통 어떻게 나타낸다고 했죠? an이라고 했었죠. 그쵸? an이 3n 플러스 1이라고 본다면 우리가 이거는 어떻게 해요? 점을 이제 몇 개 찾을 수 있겠죠. 0,1, 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그 다음에 뭐 1,4 뭐 이런 식으로 점을 몇 개 찾아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하죠? 이거를 수직선상에 그려요. 뭐 이런 식으로 그립니다. 점을 몇 개 찾아가지고 그려요. 직선이구나. 뭐 예를 들어서 뭐 구역을 정해준다면 최대값과 최소값이 어디겠구나. 이런 작업을 우리가 함수에서 했어요. 근데 수열의 식으로 오면 3x 플러스 1과 비슷한 형태의 3n 플러스 1이 있지만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들은 제한돼 있죠.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것들은 뭐다? 1 또는 2 또는 3 이런 식으로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왜? 우리가 수열은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은 있지만 마이너스 네 번째 항, 마이너스 네 번째 항 없습니다. 1.7번째 항 없습니다. 자, 우리가 결국에 수열이라고 하는 것은 어떻게 보면 좁은 의미의 함수라고 얘기할 수 있고요. 정의역이 자연수 집합인 즉 자연수에서 실수로 가는 좁은 의미의 함수다라고 우리가 얘기할 수가 있는 거겠죠. 자, 우리 학습지 앞면으로 오셔가지고요. 같이 문제 1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열 AN의 일반항이 다음과 같을 때 첫째 항부터 어디까지? 제4항까지를 구하라고 했네요. 자, 먼저 첫 번째 문제 보도록 할게요. 자, AN이 어떻게 주어졌냐면 5n 플러스 1로 주어졌죠. 자, 그러면 어디까지 구하라고 그랬냐면 4항이었죠. 첫 번째 항, 자,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네 번째 항을 구해보도록 할게요. 어렵지 않아요. n자리에 n. 자,
n의 자리 1에 있죠. 그럼 뒤에 있는 식의 n에도 2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2를 집어넣으면 뭐가 된다? 5일은 5 더하기 1이니까 6. 2를 집어넣으면 2, 5, 10 더하기 1이니까 11. 그 다음에 3, 5, 15 더하기 16, 4, 5, 20, 20 더하기 1이니까 21이 되겠죠? 자, 우리가 선생님이 앞에서도 얘기했지만 지금 여기 가면서 5씩 커지고 있잖아요. 그쵸? 근데 n의 앞에도, 자, 지금 보시면 n의 앞에도 5가 있죠. 자, 요거 조금 기억하시고요. 지금은 아직 자세하게는 모르셔도 되지만. 자, 두 번째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an 일반항의 모양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3의 n-세제곱이 되어 있죠. 자,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그리고 네 번째 항을 같이 한번 구해보도록 할게요. 자, 첫 번째 항은 자, n 자리에 1이 있어요. 그럼 뒤에 있는 식의 n에도 1을 넣으면 되겠죠? 그래서 3의 1승, 1-3승이죠. 자, 요거는 이렇게 괄호가 있다고 생각하시고 계산하시면 됩니다. 1-3, -2가 되겠죠? 3의 -2승, 9분의 1이구나. 자, 2를 대입해 볼까요? 2-3은 -1이겠죠? 3의 -1은, 그쵸? 3의 -1승은 3분의 1이다. 자, 그 다음에, 자, 지금 여기 또 뭐 집어넣을 거냐면, 자, A3이죠. 즉, 3을 집어넣어 볼까요? 자, 3의, 여기 3-3승, 3의 0승이겠죠? 그래서 3의 0승, 1이구나. 자, 이번에는 여기다가, 자, 여기다가 4를 집어넣게 되면 4 빼기 1, 3의 1승, 즉 3이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을 구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2번 보시면 다음 수열의 일반항 AN을 추측해 보시오. 그랬어요. 추측. 자, 나열된 숫자의 규칙성을 찾아보자. 규칙성을 추측해 보자.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자, 1번 문제는 2, 그 다음에 4, 그 다음에 8, 그 다음에 16, 32. 이것은 똑같은 간격, 똑같은 차이를 두고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럼 어떻게 되고 있죠? 곱하기 2씩 되고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겠죠. 자, 그러면 지금 얘를 추측을 해보면 얘는 2의 1승, 2의 2승, 2의 3승, 2의 4승, 2의 5승이죠. 그런데 자, 지금 보시면 얘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항이거든요. A5거든요. 그런데 32, 2의 5승이래요. 자, 얘도 보시면은요, 16은 2의 4제곱이에요. 그런데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항에 있죠. 네 번째 있으니까, 그쵸? A4예요. 그럼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사실. 여기는 첨수, 우리가 첨수라고도 하는데, 여기 숫자랑 뒤에 있는 숫자랑, 같네요. 그쵸? 그럼 우리가 어떻게 쓸 수 있겠다? AN, 일반항은 어떻게 쓴다? 2의 n승이라고 쓰면 되겠구나. 라고 답이 나왔습니다. 두 번째 한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두 번째 문제를 보시고, 야, 얘는 2네. 얘는 1.5네. 얘는 1. 몇몇몇몇이네. 얘는 1.25네. 얘는 1.2네. 이런 식으로 하시면 안 됩니다. 자, 우리가 이렇게 풀라는 문제가 아니고요. 숫자 있는 그대로를 보시고 거기서 이제 우리가 추측을 해볼 거예요. 규칙성을 찾아볼 거예요. 자,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얘는 A의 첫 번째 항,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이죠. 자, 그럼 규칙성을 찾아보면 뒤에 붙어 있는 숫자 보이시죠? 숫자가 1일 때 여기가 1인데 얘가 2일 때 얘가 2인데 얘가 3일 때 3이고 얘가 4일 때 4고 얘가 5일 때 5네. 그런데 그 위에 있는 애들은, 즉 분자 자리에 있는 애들은 분모보다 일씩 크구나 라는 규칙성 보이시나요? 자, 그러면 어떻게 쓸 수 있다? A의 n은 n분의 똑같잖아요. 지금 옆에 붙어 있는 숫자랑 분모랑 같잖아요. 그리고 분자는 지금 다 보면 분모보다 일씩 크죠? 따라서 n 플러스 1로 우리가 정답을 일반항을 추측해 볼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까지는 수열이 뭔지에 대해서 알아봤죠. 그쵸? 수열이라는 것은 순서를 가지고 숫자를 나열한 건데, 배열한 건데, 중요한 건 뭐다? 규칙이 없는 건 우리한테 의미가 없다. 규칙성을 갖고 있는 수열이 우리한테 의미가 있고 그 규칙성을 우리가 공부하자, 탐구해보자 이 얘기였어요. 자,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배울 내용. 자,
중에서 등차 수열 부분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등차 수열의 등차를 한번 볼게요. 등은요, 여러분 같을 등자예요. 그렇죠? 같다라는 의미고요. 차는 뭐죠? 차이가 있다. 차이가 같은 수열. 다음 숫자로 넘어갈 때 차이가 항상 같은 수열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러면 여기 있는 숫자를 보시면 13579라고 나와 있잖아요. 1에서 3 차이가 뭡니까? 플러스 2를 해서 넘어갔죠. 3에서 5 역시 플러스 2 플러스 2 플러스 2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어요. 아, 숫자가 다음 숫자로 넘어갈 때마다 플러스 2씩 하는구나. 차이가 같구나. 등차 수열이구나. 라는 사실을 발견할 수 있다는 얘기고요. 자, 지금 여러분 학습지도 같이 채워주셔야 됩니다. 자, 그럼 한번 같이 읽어볼게요. 첫째 항부터 차례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뭐라고 한다? 일정한 수기 때문에 같죠? 등차 수열이라고 하고, 더하는 일정한 수를 뭐라고 한다? 공차라고 합니다. 공차. 자, 유명한 밀크티 브랜드 공차 그거 아니고요. 이거는 뭐다? 쉽게 말하면 공통의 차라고 보시면 되겠네요. 공통의 차. 지금 공통적으로 다 2씩 커지잖아요. 지금 주어진 예시에서. 그쵸? 그래서 공차는 공통의 차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우리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 즉 공통의 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어떤 관계가 있냐면 내 앞에 있는 아이보다 내 앞에 있는 애한테 D를 더하면 내가 되는 거야. 그러면 봐봐라. A,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요. 그러면 얘는 뭐다? 바로 앞에 있는 항은 뭔데? n번째 항이지. 거기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그 다음 항이 된다는 얘기죠. 즉, n번째 항에다가 D를 더하면 그 다음에 n 플러스 1번째 항이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러면 이거를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어떻게도 얘기할 수 있냐면 결국에는 n번째 항과 그 다음 항과의 차이는 D가 된다라고도 생각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쵸? 그러면 그 밑에 거 한번 같이 한번 보도록 할게요. 첫째 항이 A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서 어떤 관계가 있느냐? 자, 첫 번째 항은 A고요. 두 번째 항은 뭐라고 그랬어요? 첫 번째 항에다 공차를 더한 거라고 했죠. 자, 근데 첫 번째 항은 뭐였죠? A였죠? 그래서 A 플러스 D가 됩니다. 자, 그 다음에 A3은 뭡니까? 두 번째 항에다가 공차를 더하면 되겠죠? 두 번째 항은 뭐였는데? 두 번째 항은 바로 얘였죠. A 플러스 D 플러스 D죠. 결국에는 뭐가 된다? A 플러스 2D가 되겠죠. A4는 뭐예요? A4, 네 번째 항. 이것은 세 번째 항에다 D를 더한 건데 세 번째 항은 어디냐? 바로 그 위를 보시면 되겠죠. 여기가 바로 세 번째 항이 되겠죠. 요게 세 번째 항이죠. 자, 그러면 써볼게요. A 플러스 2D에서 공차를 하나 더 더한다. 즉, A 플러스 3D가 되겠죠. 자, 우리 규칙성 한번 찾아볼까요? 자,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였고요. 세 번째 항은 A 플러스 2D였고요. A4, 즉 네 번째 항은 A 플러스 3D였습니다. 3D. 네 번째 항 3D. 세 번째 항 2D. 즉 공차의 개수와 앞에 있는 항의 순번을 말하는 숫자의 차이 보이시죠? 4니까 3이었어. 즉 AN이라고 하는 것은 뭐라고 쓸 수 있냐면 A 플러스 ND가 아니고 N-1D임을 알 수가 있다. 그쵸? 요 위에서의 내용을 가지고 추리를 해보자면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115쪽으로 와주세요. 교과서 115쪽의 문제 2번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한 문제고요. 자, 첫째 항이 마이너스 4, 공차가 D인 수열. 자, 우리가 일반항을 어떻게 구한다고 알고 있죠? 그쵸? 그래서 AN이라고 하는 것은 자, 우리가 근데 여기서 이제 말하고 싶은 게 뭐냐면 우리가 1차 함수 때도 마찬가지야. 1차 함수가 우리가 y는 예를 들어 3x 플러스 뭐 2라고 했을 때 3이라는 게 기울기라는 건 우리가 이미 배웠잖아요. 근데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x가 일정하게 커질 때, 뭐 기준을 한번 잡아볼게요. x가 1씩 커질 때 y 값이 어떻게 커지냐?
문제였어요. 마찬가지예요. 지금 공차가 6씩 커진다는 얘기는 결국은 여기는 6n으로 시작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뭐야? 첫째 항이 마이너스 4래. 첫째 항은 1을 대입해야 첫째 항이잖아. 그쵸? 그래서 선생님이 여기다 2를 대입해 봤거든요. 그랬더니 6이야. 우리는 마이너스 3인데 6이야? 아, 마이너스 10을 하면 되겠구나. 우리가 사실 요런 방법도 쓸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선생님, 저는 아직 함수와 수열, 뭐 1차 함수, 1차항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들을 위해서 조금 쉬운 방법으로 접근해 볼게요. 자, 첫째 항. 자, 우리가 일반항 어떻게 쓴다고 했죠? AN은요, A 플러스 N-1D라고 쓰기로 했죠. 자, 그대로 대입하시면 됩니다. 첫째 항 A는 마이너스 4, 공차 D는 6이죠. 자, AN은요, 마이너스 4 플러스 N-1, 6이라고 쓰시면 되고요. 전개를 해보세요. 전개하면 6N 마이너스 10. 똑같이 나옵니다. 자, 그럼 밑에 것도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밑에 거는 어떻게 되냐면요. 자, 여기서 여기 넘어갈 때 그 다음항으로 어떻게 넘어가는지 한번 보자는 얘기죠. 플러스 4입니까? 아니죠. 마이너스 4입니다. 아하, 공차가 마이너스 4구나 까지 나왔어요. 그런데 첫 번째 항이 중요해요. 첫 번째 항. 자, 여기 첫 번째 항, 얘가 바로 A1 첫 번째 항인데 그게 2래요. 이거 기억하시고요. 자, 마이너스 4. 공차가 마이너스 4라는 얘기는 어떻게 나온다? 다시. AN 일반항은 마이너스 4N, 그리고 뒤에 뭐라고 나와. 근데 그거를 구하려면 첫째 항을 보면 돼. 얘들아, 원래 A1은 여기다 1 대입하면 마이너스 4거든? 근데 여긴 뭐래? 2래. 지금 보이시죠? 2래요. 아, 마이너스 4인데 2야? 아, 그러면 6을 하면 되겠구나. 그래서 요렇게 구해주시면 된다는 얘기죠. 앞에 거는 공차 가지고 구하시면 되고요. 좀 헷갈리니까 앞에 거는 공차 가지고 구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뒤에 거는 뭐 하시면 되냐면 첫째 항을 보고 구하시면 되겠죠. 그쵸? 1을 대입했을 때 값이 나온 걸 보고 추측하시면 되겠고요. 선생님, 전 잘 모르겠는데요 하시는 분들은 선생님이 말씀해 드릴게요. 지금 보시다시피 공차가 마이너스 4인 건 알겠죠? 근데 첫째 항이 뭔가요? 첫째 항이 지금 보시면, 자, 첫째 항은 지금 2예요. 그러면 우리가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어떻게 구하죠?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n 플러스 n-1D잖아요. 그쵸? 그러면 A 값에 2 대입하시고 D 값에 마이너스 4 대입하셔가지고 그거를 전개하셔도 돼요. 그러면 역시 똑같이 AN은 마이너스 4n 플러스 6이 나옵니다. 이렇게 원초적으로 풀으셔도 되고요. 여러분이 이제 수열과 뭐 1차 함수와의 관계 등을 이해를 하시면 바로바로 이렇게 풀으셔도 됩니다. 자, 우리 20번 학습지 뒷장으로 올게요. 20번 학습지 뒷장으로 오시면 교과서 문제가 있는데 이거 학습지에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열심히 들으면서 필기해 주세요. 첫째 항이 12,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다음을 답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우리가 이거를 봤을 때 일단은 첫째 항, 우리 보통 A라고 하기로 약속했어요. 첫째 항은 물론 A1인데 이거는 첫 번째 항이다 라는 표시고 보통 그건 A라고 놓기로 우리가 했습니다. 첫째 항 A가 12고 공차 보통 기호 D라고 놓습니다. 그쵸? 자, 공차가 마이너스 5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제10항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제10항이라고 하는 것은 A10을 구하란 얘기예요. A10은 뭐예요? 우리 알고 있죠? A 플러스 몇 D? 9D? 아니죠. 10D? 아니죠. 9D가 맞지? 9D가 되겠죠. 맞는 얘기를 했네요, 선생님이. A10은 10번째 항은 A 플러스 9D예요. 10D 아니고 9D예요. 자, 그러면 대입을 한번 해볼 수 있다는 얘기죠. A10은 A는 뭐예요? 12고요. 플러스 9D의 자리에다가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면 되겠네요. 자, 그럼 12 마이너스 5, 9, 45 따라서 마이너스 33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그쵸? 뭐가?
A 12. 자, 이렇게 해서 구해도 되고요. 이번에는 거꾸로 A 53은 몇 항인지 구하래요. 자, 이거를 알려면 우리가 일반항을 알아야 해요. 일반항. 자, 일반항 구하는 법 어렵지 않다고 했죠. 자, 일단은 자, 지금 보면 얘들아, 공차가 마이너스 5라며. 즉, 일씩 변할 때 그 차이가, 그 변화량이 마이너스 5란 얘기야. 그러면 일단 마이너스 5n. 물론 뒤에 뭐가 오겠지만 아직은 몰라. 그 모르는 걸 구해볼게. A 첫 번째 항이 뭐래요? 여기서 12래요. 그런데 여기다 사실 2를 넣어보잖아요? 여기다 2를 넣어보고 여기다 1을 넣어보면 마이너스 5가 나와. 그치? A1은 마이너스 5가 나와야 하는데 마이너스 5가 아니고 12가 나왔네. 자, 그러면 뭐다? 플러스 17이 된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볼게요. 일반항이 나왔고요. 자, 마이너스 53은 제 몇 항인지 물어봤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돼? 그렇죠. 우리가 모르니까 이거를, 자, 보세요. 마이너스 5n 플러스 17을 마이너스 53이라 두고 n 값을 구하면 되죠. n이라는 게 몇 번째 항이다, n 번째 항이다, 뭐 이런 얘기이기 때문에 n 값을 구하면 몇 번째 항인지 나오는 거죠. 자, 넘겨볼까요? 쟤는 절로 가고 얘는 요로 올까요? 그쵸? 5n은 넘어가니까 뭐가 된다? 뭐가 되니? 17 더하기 53 해봐요. 70이 되겠죠. 70. 그쵸? 아, 따라서 n은 14겠네. 맞죠? 그래서 14항. 제 14항. 그래서 53은 제 14항. 이게 답이에요. 이거 일반항 구하는 거 아직도 조금 감이 안 오실 수 있어. 선생님, 이거 잘 모르겠어요 하시는 분은 그냥 그대로 그냥 기계적으로 조금 외우셔도 돼요. 뭐냐면, 선생님이 말했잖아요. 우리가 일반항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등차 수열에서 n-1 d라고 했어. n-1d. 근데 지금 여기서 공차가 마이너스 5고 첫째 항이 12라며. 그럼 이걸 대입하는 거지. AN은 12 플러스 n-1 d가 마이너스 5. 아이고 마이너스 5. 그죠? 이거를 전개하셔도 돼요. 이걸 전개하셔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나옵니다. 똑같이. 그쵸? 그래서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을 외운 다음에 문제에서 주어진 첫째 항과 공차를 대입해서 조금 이렇게 조금 원초적인 방법으로 하셔도 되고, 아니면 이해가 좀 빠르신 분들은 마이너스 5가 공차야? 등차 수열에서는 n의 개수가 항상 공차던데 변화율이니까 바로 여기다 마이너스 5를 집어넣으시고 첫째 항을 추측해서 뒤에 값을 구하셔도 되고, 자, 여러분의 몫이에요. 이거는 편하신 대로 하시면 됩니다. 자, 문제 4번도 한번 같이 풀어보도록 할 건데요. 문제 4번은 여러분 좀 푸는 시간을 드릴게요. 여러분이 예제 2번도 교과서 예제 2번도 풀어보시고 문제 4번도 한번 시간을 두시고 풀어보세요. 자, 풀어보셨나요? 자, 선생님이 두 가지 방법으로 풀어보도록 할 거예요. 두 가지 방법으로,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으로 풀어볼 건데 여러분 한번 잘 보세요. 자, 우리가 첫 번째는 연립방정식 문제로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두 번째 항이 마이너스 3이고 여덟 번째 항이 21이래요. 이거를 기호로 표현할 수 있겠죠? 그쵸? 우리가 A2라고 하는 것은 뭐예요? 두 번째 항은 A 플러스 D잖아요. 그쵸? 앞에서 했어요. 마이너스 3이고요. 그 다음에 A8이라고 하는 것은 A 플러스 7D예요. A 플러스 7D. 자, 요게 이제 21이란 얘기고요. 그러면 연립, 이거 우리 중학교 때 배웠던 연립 1차 방정식이잖아요. 그쵸? 그래서 뭐 위에 거에서 아래 거를 자연스럽게 뺍시다. 없어지고 마이너스 6D가 되고 마이너스 24가 되겠죠. 따라서 D의 값은 일단 4가 나와요. 그럼 이 4가 나온 것을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다시 대입을 합니다. 그러면 A 플러스 D인데 4를 집어넣어서 4는 마이너스 3이고 A 즉 첫째 항은 마이너스 7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그러면 A는 보시다시피 마이너스 7이 나왔고요. 여기서 일반항을 구하래요. 등차 수열의 일반항. 등차 수열의 일반항 구하는 거 우리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자, 등차 수열의 일반항은 AN은 A 플러스 n-1D
에서 A 값, D 값 집어넣어서 전개하셔도 되고 아니면 선생님이 어떻게 하라고 했죠? 자, 보세요. 자, 지금 공차가 4잖아요. 이 공차라는 것은 변화량, 다음 항으로 갈 때 변화량이에요. 따라서 AN은 일단 무조건 4N, 뒤에 어쩌고 저쩌고가 나와. 그 뒤에 어쩌고 저쩌고는 어떻게 구하면 돼? 첫째 항을 가지고 구하시면 되겠죠. 첫째 항이 지금 마이너스 7이래요. 근데 내가 A1을 대입해 봤더니 1, 4는 4야. 마이너스 7이 나와야 해. 아, 뒤에 마이너스 11을 하면 되겠다. 마이너스 11. 요렇게 구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쵸? 자, 그러면 선생님, 이거 연립 방정식으로 푸는 거 말고 다른 방법 있어요? 라고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우리가요, A3에서 A7과의 차이를 한번 볼게요. A3, 그리고 A7. 자, 우리가 A3에서 D를 하나 더하죠? 그럼 A4가 되죠. 한 번 더 공차를 더해요. 그럼 A5가 되고요. 한 번 더 공차를 더해요. 더하기 표시, 더하기 표시. 그러면 A6이 되겠죠. 한 번 더 D를 더하면 7이 되는 거죠. 자, 지금 보시다시피 3, 4, 5, 6, 7로 넘어갈 때 D를 4개를 더해요. 아, 그러면 1에서 마이너스 7이 될 때 D를 4D, 4D를 더하겠구나 라는 거 감이 오시나요? 그쵸? 1에서 4D를 더하면 마이너스 7이 되겠다. 연립방정식을 풀지 않고도 항과 항의 차이, 즉 등차 수열이라는 것을 이해만 한다면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거죠. 즉 4D라고 하는 것은 넘어가면 마이너스 8이고 따라서 D 값은 마이너스 2겠구나. 자, 그러면 우리가 세 번째 항이 1이라는 걸 이용해 볼 거예요. A3 세 번째 항이 1이래. 1. 그런데 여러분 아시다시피 1이라고 하는 것은 세 번째 항이 1이라고 하는 것은 이건 결국 뭐다? A 플러스 2D거든.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하면 A 플러스 2D가 1이야. 근데 우리가 D는 이미 알거든요. D는 마이너스 2예요. 마이너스 2. 그래서 이 A 플러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요게 요렇게 나오는 거겠죠? D에다 마이너스 2를 대입하면 그 A는 뭐예요? 5예요. 아, 첫 번째 항이 5가 나왔네요. 그럼 첫 번째 항이 나왔고 공차를 알면 일반항을 구할 수가 있겠다는 얘기죠. 자, 그래서 A에는요. 이번에는 그냥 원래 기본, 그쵸? 기본 베이직으로 한번 가볼게요. A 플러스 n-1D야. 그런데 D가 마이너스 2고 여기 나와 있어요. 첫 번째 항이 5다. 그러면 전개를 해볼게요. A에는요. 5 하나씩 전개해 볼게요. 마이너스 2n 마이너스가 플러스 2 따라서 마이너스 2n 플러스 7이 답이 되겠다. 요게 답이 되겠습니다. 자, 첫 번째와 두 번째 방법의 차이 좀 이미 지우긴 했지만 첫 번째로 풀 때는 4-2번 문제 풀 때 연립 1차 방정식으로 풀었고요. 그 다음에 여기 4-1번 문제 풀 때는 어떻게 했어요? 등차 수열에서의 항과 항 사이의 관계를 가지고 풀어봤습니다. 자, 그 다음에 문제 5번 한번 풀어보세요. 시간 잠깐 드릴게요. 자, 문제 5번 공차가 3. 자, 주는 힌트 줍줍. 자, D가 3이란 뜻이죠. 공차는 3인 D니까 공차 3, 즉 D가 3이고 제 10항이 마이너스 26이래요. 자, 우리가 제 10항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표시를 하는데 이건 뭐죠? A 플러스 9D예요. 9D. 그쵸? 여기서 A는 뭔데? 첫째 항. 자, 이게 지금 마이너스 26이래요. 근데 아시다시피 우리 이미 D는 알잖아. 그죠? 그래서 A, D는 지금 뭐다? 3이야, 3. 그쵸? 그래서 3, 9, 27. 27은 마이너스 26이고요. A는 이걸 넘어가 볼게요. 마이너스 27, 마이너스 26, 마이너스 53이 되겠죠. 그쵸? 이렇게 나왔어요. 아, 첫째 항이 마이너스 53이고 공차가 D였을 때 일반항을 구해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을 지금 구해보고 싶어. 자, 여러분 여기서 잠깐. 선생님, 저는
다 해보겠습니다. 장인 정신으로 일일이 써보겠습니다. 그래서 첫째 항이 마이너스 53이고 두 번째 항은 마이너스 50이고 왜냐면 공차가 3이니까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47이고 그 다음 항은 마이너스 44고 이거 계속 쭉쭉쭉 써서 최초로 양수가 나왔을 때 몇 번째 항인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이렇게 해도 되긴 돼요. 하지만 그것은 시간 낭비. 우리에게는 바쁜 현대인이다. 시간이 없다. 뭐 당연히 시험 문제 풀 때도 정해진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자 봅시다. 일반항을 먼저 구해보도록 할 거예요. 자 일반항 구하는 방법. 자 이번에는 A에는 등차 수열이라는 조건이에요. 공차가 3이라고 했죠. 공차 3. 그럼 무조건 3n 플러스 어쩌고 저쩌고의 식이 나와. 등차 수열은. 근데 그 뒤에 어쩌고 저쩌고가 뭔지 모르겠네. 첫째 항을 보면 알겠죠. 자 우리가 만약에 첫 번째 항에다 1 대입하면 3이야. 근데 뒤에 뭐가 있길래 첫 번째 항에 마이너스 53이 나왔을까? 이게 뭘까? 그죠? 얘는 바로 뭐다? 마이너스 56이겠네요. 그쵸? 따라서 여기가 자, 마이너스 56이니까 여기가 마이너스 56이다 라고 써주시면 되겠죠? 마이너스 56. 이게 바로 일반항이 되겠습니다. 그랬을 때 얘가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게 궁금하대요. 밑에다 써보면 되겠죠. 그쵸?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게 써볼게요. 자, an 즉 3n-56이 최초로 양수가 되는 게 궁금하다. 그러면 구해볼게요. 넘어갈게요. 3n 56 3을 양변으로 나눠요. 아이고 3을 양변으로 나누기 3 해버리면 3, 1은 3 그러면 26, 3, 8에 24 점 어쩌고 저쩌고인데 따라서 n은 자연수잖아요. 18점 몇몇이니까 18은 안 되고 19, 20, 21번째 항, 22번째 항, 즉 19번째 항부터 양수가 나온다는 뜻이죠. 그래서 처음으로 양수가 되는 항은 몇 항이냐? 그러면 여기 답을 써주시면 되죠. 제 19항이라고 당당하게 답을 써주시면 됩니다. 제 19항. 자, 우리 교과서 118페이지로 오셔가지고요. 같이 한번 문제 6번 볼게요. 오른쪽 그림과 같은 뜀틀에서 1단의 하단면의 폭은 45. 그죠? 이게 첫 번째 단위네요. 45. 그 다음에 6단의 하단면의 폭은 60cm라고 하네요. 하단면의 폭은 1단부터 각 단위. 자, 여기서 밑줄 쌓여진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다. 이때 3단과 5단의 하단면의 폭을 구하시오 그랬습니다. 자, 그럼 우리 이렇게 약속을 할까요? 자, 우리가 1, 2, 3, 4, 5, 6을 각각 그냥 1단을 하단면의 폭 기준으로 해서 A1, 아이고 안 보이네. A2, 잘 보인다. A3, A4, A5, A6. 즉,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다섯째 항, 여섯째 항이라고 할게요. 그랬을 때 결국에 이 문제는 뭘 구하는 문제냐? 3단, 5단의 하단면의 폭. 오케이. 세 번째 항. 그리고 다섯 번째 항을 구하시오 라는 문제가 되겠네요. 자, 첫 번째 항이 지금 45래요. 즉, 첫 번째 항이 45. 근데 우리가 첫 번째 항은 뭘로 약속을 했죠? 처음에서 A라고 약속을 했어요. 즉, A는 45라는 거 미리 써두시고요. 그 다음에 공차를 주어지진 않았어요. 공차를 주어지진 않았지만 A6, A6 여섯 번째 항이 60인 건 알아. 그럼 이제부터 가봅시다. 자, A 첫 번째 항이 45고요. A 여섯 번째 항이 60이래요. 그러면 2, 3, 4, 5, 6 공차가 몇 번 더해졌냐고. 두 번째 항, 세 번째 항, 네 번째 항, 다섯 번째 항으로 가면서 1, 2, 3, 4, 5 즉 공차 5개를 더한 거죠. 그랬을 때 60이 된 거죠. 결국엔 이걸 식으로 나타내자면 45에서 공차 5D를 더하면 60이 되겠다라는 식을 세워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에는 5D는 넘어가니까 15가 됩니다. 따라서 공차는 3이다. 아하! 3씩 단의 밑단의 길이가 3씩 커지는구나 라는 걸 알 수가 있겠죠. 자, 그러면 이건 굳이 식을 세워보지 않고도 그냥 더해서 한번 해볼게요. 여기 첫 번째 단은 45고요. 거기서 3씩 커지니까 두 번째 단의 밑단은 48. 그 다음에 세 번째 단의 밑단은 51. 그래서 얘 답이 일단 51 나왔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 단의 밑단은 54.
다섯 번째 밑단은 57, 마지막 여섯 번째 단 60이 나오는 거죠. 그래서 다섯 번째 단의 밑단은 57이 나온다는 얘기겠죠. 그쵸? 그래서 답을 구해볼 수가 있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학습지 뒷면으로 오셔가지고요. 등차 중앙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할게요. 등차 중앙이 뭐냐?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이란 뜻입니다. 가운데 중자죠. 등차 수열의 가운데 항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룬대요. 즉 A 그 다음에 등차 각 더하면 플러스 D를 하면 B 그 다음에 플러스 D를 하면 C가 되겠죠. 즉 결국에는 A하고 B 사이의 차이가 D, B에서 C의 차이가 D란 얘기죠. 그것을 우리가 등차 수열의 성질을 이용해서 식을 써보면 A하고 B의 차이, B와 C의 차이가 같다라고 한국말로 얘기하는 걸 식으로 써보면 A에서 B의 차이, 그 다음에 B에서 C의 차이가 같다. 왜냐하면 얘네 세 개는 연속적으로 등차 수열을 이루니까 그 얘기입니다. 그럼 식을 한번 이항해 볼까요? 자, 얘를 여기로 데려오고 쟤는 저쪽으로 보냅니다. 마이너스 A를. 그럼 어떻게 쓸 수가 있다? 우와, 마이너스 B 넘어오니까 2B는 마이너스 A 넘어가니까 A 플러스 C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죠. 그러면 B를 기준으로 나눠보면 뭐가 된다? B는 2분의 AC구나. 자, 여기까지 납득이 됐나요? 자, 그럼 한번 볼게요. 자, 세수 ABC가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B, 가운데 있는 애, 센터, 그쵸? 센터에 있는 애, 가운데 있는 애를 A와 C의 뭐다? 등차 수열에서의 가운데 항, 즉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자, 이거 등차 중항 잠깐 여담을 얘기하자면 난리 난다. 등차 중항인데 등차 중항이니까 중앙 막 이렇게 쓰고 있어. 안 돼요. 항이에요. 가운데 항. 그래서 등차 중항이라고 한다. 이때 선생님이 아까 얘기했던 얘기 뭐였어요? 여기 있던 얘기 그대로 쓰시면 돼요. A하고 B의 차, 그 다음에 B하고의 C의 차이가 같으므로 이거를 식을 변형을 잘 하면 B는 뭐다? 2분의 A 플러스 C이다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어떻게 볼 거냐면요. 자, 다시 교과서로 오세요. 자, 등차 중항은 어렵지 않은 개념이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 드릴 테니까 한번 배운 내용 가지고 한번 풀어봅시다. 자, 풀어보셨나요? 자, 한번 보겠습니다.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순서대로 ABC라고 했는데, 자, 여러분, 자, 긴장하지 마시고 어떻게 한다? 가운데 항은 2분의 가운데 항을 중심으로 양 끝 항을 더한 거다. 요것만 기억하시면 돼요. 자, 한번 써볼까요? 자, 여기 있는 ABC랑 주어진 AB랑은 다른 겁니다. 문제에 있는 AB랑 여기 있는 ABC랑은 다른 거예요. 자, 여기도 한번 해봅시다. 가운데 있는 얘는 A는 2분의 A를 중심으로 양옆에 있는 애 2 더하기 8. 그쵸? 따라서 뭐가 된다? 5가 된다. 아, A는 5구나. 근데 A만 구하면 나머지는 쉽게 구할 수 있다, 얘들아. 잘 봐봐. 이게 지금 5래. 얘가 5래. 야, 그러면 계산하는 것보다 더 빠르지 않습니까? 2, 5, 8 다음에 뭐겠어? 등차가 같으니까. 11이죠. 그쵸? 따라서 A는 5고요. B는 11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걸 같이 볼게요. 자, 지금 보시면 B가 가운데 항이죠. 요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가운데를 볼 것인지 아니면 이렇게 이렇게 가운데를 볼 것인지를 생각했을 때 당연히 A, B 두 개 들어있으면 구하기 힘드니까 어떻게 한다? 우리는 이렇게 항을 세 개 봐야겠죠? 가운데 항 B는 2분의 B를 중심으로 양옆에 있는 마이너스 17과 마이너스 19를 더하면 되겠다. 자, 따라서 B는 뭐다? 2분의 마이너스 26이다. 마이너스 13이다. 라는 사실이 나오겠습니다. 자, 마이너스 13을 한번 써보도록 할게요. B에다가 마이너스 13이네요. 자, 여러분. 6씩, 마이너스 6씩 더해지는 거 기억나세요? 이거 그냥 암산 때려버려. 그러면 A는 마이너스 1이 나오겠죠? 그쵸?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3 이렇게 나옵니다.
자, 우리 이번에는 교과서 118페이지에 있는 증명하기 맨 아랫부분에 있죠? 증명하기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지금 보시면 n번째 항, 다음이 n 플러스 1번째 항이잖아요. 그쵸? 두 개의 이웃해 있는 항의 차이가 d이면 이게 사실 등차 수열의 성질을 바로 그냥 나타낸 것과 마찬가지긴 해요. 자, 이거이면 이 수열은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이다. 사실 너무나 자명한 사실이긴 해요. n항과 그 다음 항의 차이가 항상 d이다. 그것은 당연히 등차 수열이긴 한데 이것을 증명하라고 하네요. 어떻게 증명해야 될지 한번 볼게요. 자, 위의 사실을 이용해서 일반항이 an이 3n-1인 수열은 공차가 3인 등차 수열임을 증명해보자. 자, 선생님이 이번 시간 내내 강조했던 내용이 1차 함수, 즉 직선의 그래프랑 비교를 해서 설명을 많이 들었었어요. 즉 예를 들어서 y는 이거를 만약에 3x-1이라고 생각을 한다면, 예를 든다면 지금 똑같은 모양의 n만 x로 바뀌어 있는 거잖아요. 그쵸? 차이점이 뭐다? 얘는 지금 직선이다. 직선에서 얘는 뭐다? 기울기다. 기울기라고 하는 것은 x값이 증가함에 따라 y값의 증가 비율이라고 했어요. 그런데 이 x가 1씩 증가한다면, 즉 우리가 말하는 수열이라면, 그쵸? 수열이라면 그것도 n이 1씩 커질 때마다 증가하는 거기 때문에 결국은 공차를 의미하는 거다라고 했어요. 그렇다면 말로는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식으로는 어떻게 설명해야 하는지 한번 말씀드릴게요. 자, n 플러스 1을 먼저 써봅시다. 그러면 n 자리에다가 n 플러스 1을 쓸 수 있겠죠? 자, 전개해 볼까요? 3n 플러스 3 마이너스 1이 되겠죠? 자, 그럼 뭐가 될까요? 2가 되겠죠? 그쵸? 그래서 2를 씁니다. 즉 뭐다? an 플러스 1은 3n 플러스 2다. 그렇다면 한번 빼보도록 할게요. 위에 사실을 이용하라고 했잖아요. 어떤 거? n 플러스 1번장에다 n번장을 빼보라는 거. 그쵸? 이거를 이용하라고 했기 때문에 이용해 보겠습니다. 여기서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을 해보면, 자, 지금 보시다시피 3n 플러스 2죠? 그쵸? 여기는 3n 플러스 2고요. 그 다음에 an은 뭐예요? an은 여기 있죠? 3n 마이너스 1이죠? 여기다 써볼게요. 3n 마이너스 1을 뺍니다. 자, 그러면 보시다시피 3n은 없어지고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이라서 3이 되겠죠. 아하! n 플러스 1번장과 n번장과의 차이는 항상 3이다. 즉 공차가 3이다. 라고 증명을 할 수 있겠죠. 자, 방금 증명한 사실을 이용해서 일반항이 이렇게 생긴 수열은 공차가 p인 등차 수열임을 증명해 보자. 이것도 지금 계속해서 선생님이 이야기하고 있는 내용이긴 해요. 근데 이걸 일반적으로 한번 해볼까요? 자, n 플러스 1 써볼까요? 자, 요 모양을 이용하시면 되겠죠? 원래는 pn 플러스 q인데 n자리가 n 플러스 1이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갑니다. 조금 더 확실하게 하기 위해서 구별을 한번 해볼게요. n 플러스 1이라고 그 밑에다 an을 써볼게요. an은 pn 플러스 q죠. 그쵸? 자, 여기도 마찬가지로 n을 써볼게요. 자, 그러면 위에서 아래를 뺍시다. 좌좌 우우, 좌변끼리 빼고 우변끼리 뺍니다. 좌변은 an 플러스 1 마이너스 an이 되고요. 자, 지금 보시다시피 pn은 없어지겠죠? 그쵸? 그 다음에 여기 전개하면서 pn은 밑에 pn이랑 없어지는데 p 플러스 q 밑에 빼기 q, 아, q도 없어지네요. 그쵸? qq 없어지고 남는 거는 바로 요렇게 되겠다. p가 되겠다. 아, 요렇게 생긴 수열 모양에서 n 앞에 개수 p가 공차를 의미하는 거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우리 점프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마지막 문제가 되겠고요. 학습지 맨 마지막, 뒷면의 맨 마지막 문제입니다. 자, 공차가 양수인 등차 수열이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뭐다? A2, 두 번장의 값을 구하는 문제죠. 자, 지금 먼저 볼게요. A6과 A8을 합쳤더니 0이 된다. 즉, 6번장과 8번장을 합쳤더니 0이 됐다. 자, 우리가 이거는 등차 중앙을 한번 이용해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등차 중앙은 뭐다? A6과 A7과 A8이 순서대로 등차 수열을 이룰 때 뭐였어요?
A7, 7은 2분의 A6 플러스 A8이다. 이거는 연속된 3개의 항에서 항상, 등차 수열에서는 항상 성립한다고 했어요. 자, 그랬는데 뭐예요, 지금? 제가 A6, 여섯 번째, 여덟 번째 항의 합이 0이죠? 따라서 얘는 2분의 0이고요. 0입니다. A7은 0이다. 일곱 번째 항이 0이구나.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기서 하고 싶은 말이 뭐냐면, 공차가 양수래요. 즉, 계속 숫자가 커지겠죠. 그런데 일곱 번째 항에서 드디어 0이 됐다는 얘기는 분명히 항이 앞에 1개, 2개, 3개, 4개, 5개, 6개가 있었는데 다 모였어. 음수였어. 왜냐면 숫자를 더하고 더해 가면서 드디어 일곱 번째에서 0이 됐거든. 그 전에 음수였겠다는 얘기죠. 자, 그거를 여기다 한번 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절대값의 조건은 뭐였습니까? 양수면 그냥 그대로 절대값을 나왔는데 음수면 뭐다? 마이너스를 붙이고 나온다. 마이너스를 붙였다기보다는 자기가 음수기 때문에 음수를 한 번 더해야지 된다는 얘기죠.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첫 번째 항부터 여섯 번째 항까지 음수예요. 따라서 얘를 풀어보면 뭐가 된다? 얘가 지금 음수기 때문에 절대값 밖을 나올 때 마이너스 A6으로 나온다. 자, A7은 이미 우리가 0이라는 사실 알고요. 그쵸? 자, 따라서 A6은 마이너스 3이라는 사실이 되겠죠. 자, 여러분 등차 수열의 성질을 보자면 A6이 마이너스 3이고 A7이 0이에요. 공차가 3이겠구나. A2에서 6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 자, 4D 공차를 4번 더했을 때, 그쵸? 두 번째 항에서 공차를 4번 더하면 여섯 번째 항이 되더라. 이거를 그대로 식으로 써보시면 되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볼게요. 그럼 식을 한번 밑에다 깔끔하게 조금 써볼게요. 자, 검은색으로 한번 써볼까요? 두 번째 항에서 항을 4번을 더하면 여섯 번째 항이 된다. 자, 여섯 번째 항은 뭐야? 마이너스 3이야. 그러면 공차가 뭐였어? 3이야, 3. 여기서 구했죠, 이미. 그쵸? 그래서 여기가 3이기 때문에 플러스 12를 해. A2. A2에서 12를 더하면 마이너스 3이 되는구나. 라는 사실을 알 수 있고요. 자, 따라서 A2를 구하라고 했죠, 문제에서. 그쵸? A2는 결국 뭐다? 마이너스 15다. 라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우리가 오늘 수열이 뭔지에 대해서 그 다음에 등차 수열이 어떤 성질을 갖고 있는가에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봤고요. 자, 다음 시간 등차 수열의 합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